안녕하세요. 부자독학의 조몽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돈을 버는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로 본업에 충실하게 월 수익을 최대한 올리고 모아서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시드머니 같은 경우는 최소 3천만원 정도는 모아야 부동산이나 다른 곳에 투자가 가능한데 요거는 순전히 제 기준이고 다른 분들은 5천만원,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최소 3천만원이 모아져야 어딘가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돈을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딘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것에 투자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지 이유를 알고 분석할 수 있으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누군가의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면은 남 탓을 하거나 자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해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내리는지 분석을 할 수 있거나 납득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자기 스스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간략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제목 자체가 경제적 독립을 위한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방식을 이렇게 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여러가지 실패도 해보고 경험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간 표 중에 하나인데, 좀 놀랍게도 다른 분들이랑 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방식을 하면 평균적인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서 제가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보다 같은 나이지만은 조금 더 부동산을 빨리 할 수 있었고 주식이나 이런 것도 빨리 깨우치고 모을 수 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월 고정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월 고정 수익 같은 경우는 급여나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비나 이런 거 하셔가지고 요즘에 부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는데,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모든 이제 수익을 이제 월 고정 수익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월 고정 수익을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은데, 급여를 받는 분들은 자기 가치를 높여가지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거나 진급을 해가지고 급여를 빨리 최대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보다는 최대한 이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사업 소득이 좀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소득이 좀 많이 안 나왔을 때는 이거 할까 다른 거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패닉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도달한 거는 내가 빨리 부동산을 사거나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업 소득을 많이 높여가지고 이 고정 수익을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입을 하는 게 가장 내가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어느 순간 깨우쳤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사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된 파생되는 부가적인 사업에도 저는 좀 많이 요즘에는 좀 투자를 하면서 계속 파생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저한테는 부가적인 수입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월고정 수익 자체를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펀드나 적금 이런 것도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적금을 깨거나 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풍차 돌리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었는데 도저히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나와서 저는 과감하게 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펀드도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집이
힘들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펀드나 뭐 여러 가지 주식도 중학교 때부터 주식책을 읽었었는데 주식은 부모님들이 반대하셔가지고 그때는 어려서 못했었고, 이제 펀드는 제가 은행 가가지고 그냥 만든다 해서 용돈 받는 거, 뭐 제가 알바해서 버는 것들, 그런 것도 다 펀드에 넣어서 수익을 좀 챙기고 있었는데, 성인이 돼서 펀드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펀드에 대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넣는 족족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왜 떨어지는지 제가 그때는 분석을 못했었고, 수익을 많이 준다는 조건 하에 은행원 말만 듣고 고위험 펀드에만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돈을 많이 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저도 주식 같은 경우는 급등주, 테마주에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주식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장기간으로 차분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안전한 큰 기업의 배당주 투자를 저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 고정 수익을 배당주에다가 이제 꾸준히 은행 대신 배당주에다가 투자를 했었고요. 뭐 1등 기업들 위주로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예를 들면 애플 뭐 이런 기업들 있죠. 그래서 안전한 기업들, 그리고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안전한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했고요. 조금씩 이제 배당주를 모으다 보니까 그 건전한 기업들이 급등해서 오르진 않지만은 조금씩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상승을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해마다 기업이 건전하기 때문에 배당률을 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배당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달마다 들어오는 배당금도 조금씩 증가를 했었고요. 꾸준히 이제 모으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분양권 아파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하나를 이제 분양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주식으로 조금씩 이제 시드머니를 좀 모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드머니를 좀 많이 모아야 됩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가 조금 모이면은 이제 부동산을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부동산 투자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결혼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제 그 시드머니로 샀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창 부동산이 안 좋을 때 딱 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미 호황기이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 부동산을 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월세 수익을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입주를 완료했고요. 처음에 분양받았던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입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뭐 월세나 뭐 전세를 살기보다는 분양받은 신규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잠시만 머물고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들어가고, 이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은 다시 월세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임대를 내놓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매입한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에서는 지금 월세 수익이 저희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 이 월세 수익은 이제 미래에 발생하는 이제 월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월세 수익 자체를 저희는 계속 이제 배당주에다가 이제 계속 투입을 할 거고요. 뭐 6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월세 수익을 배당주에다가 넣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월 고정 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주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연끌 투자 일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많을 때는 뭐 200만원, 300만원, 뭐 500만원까지도 배당주를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적을 때는 뭐 10만원, 30만원씩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배당주가 모였을 때 저희가 이제 부동산 매입에 썼기 때문에 지금은 배당주가 얼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다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계속 영상으로 좀 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주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주의 주가 상승에 의한 가치 상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기업이 하게 되면은 배당률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떤 기업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에다가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 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당주라는 게 꼭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배당이 끊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안 좋아졌을 때는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당주에서 발생하는 월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배당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배당금 자체를 다시 배당주에다가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돈이 돌고 돌아서 지금 복리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원금에다가 배당금이 더해주고 그 배당금과 기존 주가가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로 배당금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복리 효과가 일어나게 되면서 원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막 카톡이나 이런 걸로 알람이 막 울려요. 배당금 들어왔다고. 그러면 4월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2군데 3군데에서 이제 알람이 오는데 그거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쏠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배당주 그리고 주식을 모으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꾸준한 월세 배당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가치 상승을 통한 일부를 또 매도를 해가지고 저는 부동산 매입을 하는데도 저는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뿌리는 월 고정 수익이고 이 수익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은행보다는 조금 빨리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 건전한 기업에 배당주를 투자해 가지고 좀 돈을 굴리는 이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은 부동산이 또 증가가 하게 되는 거고 월세 수익이 또 증가하면은 배당주를 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배당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배당금을 다시 배당주 재투자를 해서 원금이 불어났을 때 또 부동산을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사이클을 돌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그런 이제 환경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물론 부동산을 얼마 시작한 지 안 됐지만은 부동산 자체는 부동산만의 또 그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저는 부동산을 모아가고 있고 모아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이나 배당주 자체를 하나의 뭐 그룹 차원에서 이제 분할을 해서 따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생기고 월 수익이 생기게 되면은 일부는 배당주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자체에서 뭐 매도 매수를 통해서 발생하는 차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자,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재투자를 통해서 이 배당 주식 자체에서 또 월 수익이 고정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 이 방식은 제가 남들보다 제 주변 사람들보다는 좀 빨리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딱 정답은 아니에요.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식을 하나씩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방식을 만드는 것도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책도 많이 읽고 틈날 때마다 읽고 공부도 하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지식을, 금융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진짜 정말 흙수저였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도움도 전혀 받지도 못했고 집도 가난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 가치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고요. 저보다 나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끼고 조금만 돈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저보다 더 빠르게 경제적 독립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아직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계속해서 그런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몽의 부자독학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